보셨죠?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숫자가 어떤데 우리에게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네.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네. 숫자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죠.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퀀트 부분에 있어서 1인자입니다.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권신. 반갑습니다. 퀀신. 네. 어떻게 퀀트적으로 바로 보긴 좀 어렵겠죠. 엔비디아 오늘 실적 내용 보시고서 네. 되게 안도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아, 좀 기분이 긴장하셨나 좋았습니다. 봐요. 아, 그럼요. 네. 지난 제가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음. 반도체 좋다, OP 마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뭐 주가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자마자 좀 빠졌었거든요. 네. 아, 근데 우리가 그 내일부터 오릅니다가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기조적으로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길게 보는 컨셉이었는데 상당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저는 이제 GP 마진 그로스 마진을 되게 유의 있게 봤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좋았죠. 74.5%. 예상치가 한 74%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IT 버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닷컴 버블 때도 결국은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지만 OP 마진이 서서히 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꾸준하게 빠졌다. 네. 결국은 수요 공급이 무너지면서 매출은 늘어나지만 결국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PC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좀 PC가 더 어느 정도 다 공급이 되고 나면 PC를 두대 세대 막 사는 그런 컨셉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랑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찌 됐건 OP 마진이 이제 55%에서 꾸준하게 해서 30%까지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GP 마진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젠슨왕이 얘기를 했죠. 5천억 달러의 내년 주문이 밀려 있다. 이것이 이제 매출액으로 보면 올해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한 2,500억 달러 요 정도 되는데요. 주문량 자체는 다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내년에 모두 다 이것들을 만들어 생산해 가지고 내년에 모두 다 이거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매출액 5천억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사우디에 대한 어떤 그 투자도 받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또 뭐 휴머노이드 AI까지도 이제 추가가 되고 또 중국과의 어떤 그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중국 매출도 조금 이제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내년에 뭐 50% 이상 보수적으로 50%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실적도 긍정적이겠지만 내년에도 매출액 증가와 함께 이런 GP 마진 수치를 좀 우리가 좀 보면서, GP 마진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이렇게 오늘같이 실적이 나와야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GP 마진이 또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저희가 이제 좀 IT 버블에 대한 어떤 AI 그 시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투자자들이 AI에 대한 버블을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이거를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OP 마진, 뭐 PER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그때 근데 이제 IT 버블 닷컴 버블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그때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4.75에서 99년도에서 거의 99년도 말에서 5% 초반대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90에서 뭐 110까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미리 알고 주가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좀 관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IT 닷컴 먹을 때는 100배가 거의 넘는 그런 수준의 밸류에이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지금 보면 32배, 33배 이 정도로 다시 찍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이제 그 이렇게 좀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뭐 OP 마진도 좋고 그렇지만은 과거하고 다른 게 그때 당시 어떤 금융 환경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그 버블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그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00년도 3월달에 피크아웃하면서 전체적으로 IT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텀업으로 100% 결정하지는 않는다. 결국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이 풍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택지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버텀업에 대한 종목군들을 짚고 해당 종목군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그 수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 뭐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긴축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자본주의가 국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국가들이 이런 유동성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려고 하고 오히려 통제를 한다는 것이 유동성을 긴축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키면서 재정 정책을 완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좀 속도감 있는 유동성 장세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이런 실적을 받아보면 이런 탑다운 흐름과 이런 버텀업이 지금 잘 만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오히려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오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 좋을 겁니다. 하지만 IT 버블 때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이경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지금은 훨씬 더 정부와 기업과 아니면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환경이 조합이 하모니가 좋다. 그때는 언밸런스도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야흐로 김프로님 얘기 좀 해볼까요? 반도체 에라, 네, 뉴에라. 뉴에라, 뉴에라. 에라 하면 약간 에라는 것 같잖아요. 반도체 시대가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 이익의 어떤 흐름의 핵심입니다. 핵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내년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의 리비전을 보면 그거를 이제 리비전 업이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 혹은 리비전이 되는 그 금액과 시가총액을 나눈 금액. 그러면 지금 해당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임팩트가 이익에 대한 임팩트가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부 업종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뭐 한 50개 긱스 분류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뭐 중분류, 소분류로 하면 50개, 60개가 되는데 네, 반도체하고 하드웨어가 거의 월등하게 1, 2위를 계속해서 올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익을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오면 제가 요거를 계속 확인을 하죠.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이익을 요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게 언제 꺾일 것이냐. 지금 2006년도부터 조금 제가 기존에는 좀 짧은 스케일을 가져왔다가 좀 이번에는 좀 늘렸어요. 미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도 변동성이 크지만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효과가 컸고요. 한국도 반도체 효과가 상당히 좀 큽니다. 물론 이제 요 반도체 MSCI의 반도체에는 이제 사이닉스만 들어가 있어요. MSCI의 그 하드웨어에 저희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감안하더라도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지역을 다 합한 거니까 요 흐름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또 추후 정치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GP 마진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OP 마진인데 OP 마진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거의 좀 미국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역전하겠는데요. 이렇게나 빨리 올라왔나요? OP 마진이 상당히 좀 핵심 지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로 보면 중국과 한국의 OP 마진은 저게 약간 좀 역의 콜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안 좋다. 네.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한국이 항상 OP 마진이 올라갑니다. 섹터별로 봐도 그래요.
고래섬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웃는다. 이게 아, 일단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라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파급된 그런 저희가 중간재를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택을 받은 거죠. 간택을 받은 거죠. 그거와 함께도 지금 다른 중국과의 어떤 그런 지금 오히려 저희는 중국하고 좀 약간 친해지는 무드가 되어 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수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시면 반도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추이. 예, 한국 반도체 상당히 좋죠. 내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60%는 넘죠. 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저희가 핵심은 중국과의 반도체와의 어떤 그 관계입니다. 중국하고 이제 지금 달라지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사주지 않고 있고 한국 거를 사주고 있고 그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완전히 이제 뭐 데칼코마니 마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금융 데이터는 없지만 어찌됐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하면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관세 이전입니다. 관세 협상 전에.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가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 그리고 중국하고 약간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 자본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어떤 그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상당히 더 줄 수가 있겠다. 글로벌 어떤 트렌드와 함께 이런 이제 약간은 세부적인 그런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실적을 애들 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전에 보여주셨던 한국 반도체 OP 마진 지난 고점에 근접했다.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결국 한국 반도체 이퀄 뭐 프락시가 하이닉스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엔비디아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7, 8배밖에 안 주고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이거 조만간 두 자릿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전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이제 글로벌 AI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뭐 한 50%를 항상 받는 측면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치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반도체가 한국의 반도체는 이익보다는 주가가 덜 올라가는 게 과거의 트렌드는 맞긴 합니다. 디스카운트. 예.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도 11월 달에서 17년도 11월 달 요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PER이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요때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요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기존의 이익의 거의 2배를 했던 쪽이 2016년도, 17년도 요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과거랑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주가가 좀 덜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한국의 반도체는 항상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9배 수준이 7배, 6배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하고 그 디스카운트율은 어느 정도 조금 축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변하기는 했죠.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수치가 뭐 10배, 11배, 12배 간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과거 패턴을 보면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일진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은 하향 안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거죠? 그 산업의 절대적인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시크릿컬함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한번 사이클이 2년 동안 실적이 좋으면 또 2년 쉬고 이런 식으로 약간 퐁당퐁당을 하다 보니까 2년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전 1년 동안은 반도체가 지수를 상당히 강하게 아웃퍼폼을 하고요.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후에 실적 개선 그 후반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언더퍼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한 2분기, 1, 2분기부터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네. 요게 이제 2년 간다라고 했을 때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거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갖다가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는 컨셉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내후년 상반기까지가 요 사이클이라고 보고 네. 주가 측면은 사실 내년 상반기가 고점이 아니겠느냐.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파티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버블 얘기도 좀 한번 좀 숫자로 봐주세요. 과거에는 뭐 IT 버블 얘기 항상 비교하곤 하는데 지금하고 뭐가 지금 다른 건지. 그래서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버블이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어떤 가치를 받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상징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GP 마진 그리고 OP 마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지금은 상당히 과열됐는데 과열된 것들의 추가적인 수요 공급, 수요가 더 좋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GP 마진, OP 마진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 이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서두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50%였던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2000년도에 확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GP 마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일단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74%의 가이던스 그 컨센서스가 74.5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추정치도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마진이. 왜냐하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남아야 되고 또 이익의 성장세가 커야 되니까 그게 꺾이지 않으면 IT 버블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난 IT 버블 때 혹시 OP 마진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2000년도부터 꾸준하게 빠졌다가 꺾이면 끝이구나. 그렇죠. 2002년도에 반등했는데 그때도 사실 OP 마진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버블을 우린 버블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일정 있죠. 버블 예.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파티를 같이 즐기는 거잖아요. 버블에 타서 우리가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흐름은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지표가 우리가 정확하게 주가의 피크를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AI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계속 있겠지만 이거를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들이 그것을 사게 시작하는 그 시기에는 네. 결국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주가에 대한 법률 논란이 그때 당시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좀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도 PER 추이를 보면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 없죠. 오른쪽은 지금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이제 뭐 많게는 25배에서 35배 요 수준까지 요 수준에 거의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숫자 단위 완전 다르네요. 물론 팔란티어는 상당히 높죠. 그쵸, 그렇지만 그쵸. 이제 애플 투 애플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버블 시기에도 소프트 기업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컨셉으로 저는 이제 저희 비교를 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IT 버블 때 시가총액 상위,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많이 있죠. 버블 피크 때 쫙 이제 군살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40배, 50배, 60배 요 수준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2000년도. 그러면서 2001년도, 2002년도 해당 기업들의 어떤 이런 이 펀더멘털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금리, 기준금리도 엄청나게 낮추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버블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뒤늦게 다시 이제 통화 정책이나 저희적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좀 많이 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톱다운의 어떤 그런 유동성 환경도 봐야 되고 그 환경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업들의 체력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한데 지금은 버블이라고 볼 수 있을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OP 마진 과거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네. 아직까지는 버블이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마진, 영업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야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저께 우리 장에서의 흐름도 보면 1시간 남짓하게 크게 하락했다가 막판에는 또 들어올렸다가 약간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좀 약간 피곤해요. 기대하다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무슨 로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데이터로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보지만 이 영업이익률을 미리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없어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오자마자 우리가 빨리 알고 그거를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있겠죠. 지금 뭐 저희 김록호 의원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컨센서스에 의존하고 과거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나온 수치를 갖다가 앞으로도 조금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의 어떤 컨센서스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달라진 것이 뭐냐 그러면서 다시 추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P 마진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또 다시 뭐 오늘 이후에 뭐 IB들 글로벌 IB들이 뭐 엔비디아 실적 바꾸면서 다른 기업들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실적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뭐 애널리스트끼리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과감하게 올리겠어요. 버블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많이 올랐는데 그 말은 앞으로 계속 어쩔 수 없이 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은 3개월마다 계속 반복된다?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버블은 원래 피곤한 것 같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좀 그렇구나. 견뎌야 되는 것이 왜냐면 아닌가. 버블 안에서 우린 중심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렇죠. 쓰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거기에 욕심이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의 탐욕. 배팅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렇게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유동성 환경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유동성 환경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FOMC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유동성 부진한 어떤 컨셉이지만 이것들을 미국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OP 마진에 대한 컨셉 그리고 OP 마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알기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빨리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을 대동을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자체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보여요. 어쨌든 기업들을 살리면서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한 5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떨어뜨리게 하면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가계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지금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콜 하고 있잖아요. 네. 좋은 얘기 하고 있나 봐요. 주가가 엔비디아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 오르고요. AMD가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오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나? 의심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흔들릴 때 의심했네. 의심했어. 흔들리는 거 시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다라는 아니, 걸 뭐 그럴 수 오늘 있어요. 인지합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는 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셔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국장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은 부침들이 좀 고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서 내 갖고 있는 종목 괜찮나 아니면 더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진짜 좋네요. 전망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다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고요?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 컨센서스를 올린 측면이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다시 쳐주죠. 이러면서 수요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제 이익 추정치 자체가 40%가 올랐거든요. 이익이. 근데 주가는 40%안 올랐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ER은 상승 사이클의 PER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익은 올라가는데 반도체 지수는 조금 이제 이익 대비해서는 조금 슬로우 다운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렇지만 이게 올라가는데 확 떨어지기까지는 저희가 뭐 한 1, 2년은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반도체의 어떤 컨셉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서 어떤 컨셉이 좋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내년 실적에 대해서 거의 95%를 반도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이익을 거의 100%를 반도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코스피의 이익 그로스 그 OP 그로스가 55%인데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은 70%, 60%, 70%가 나오거든요. 요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내년에 가지고- 삼성전자 네. OP 80조, 하이닉스 70조. 네. 이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요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속도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컨센서스 자체 제가 한번 전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증권사의 평균이잖아요. 네. 누가 하나 올리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게 실제하고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빠르게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도 있을 거고 느리게 쓰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느리다기보다는 신중한. 아, 맞습니다. 없죠. 아유, 너무 지금 좋은 표현. 왜냐면은 네. 섣부르게 막 많은 음.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걸 두고 또 법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이익에 대한 추정치라든지 네. 내년 그로스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이런 반도체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긍정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측면에서 달러 환율 1,470원 넘었어요. 이거는 환율만 보면 물론 뉴 노멀이고 이전과는 다르지만 환율만 놓고 보면 이상 신호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데이터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달러 환율의 레벨에 여전히 엔비디아발 밸류체인 상에서 한국의 닉스와 전자의 이 장밋빛 전망에 재를 뿌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을까요? 거의 100% 좋다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분기별로 원달러 환율과 한국 분기별 OP를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관철이 되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있죠. 꾸준하게. 요 이제 추세선의 이 기울기를 보시면 100원 올라가면 분기 5조 원 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론 금융위기 코로나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약간 좀 조정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고 통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환율이 100원 상승 시 연간으로는 한국의 OP가 영업이익이 20조 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동차를 볼 거예요. 자동차는 더 민감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 기울기가 더 이렇게 코스피보다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원 상승에 분기이익이 1조 원 정도, 1조 원 이상의 수혜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물론 이제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산 배분 컨셉에서 이제 뭐 보험적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이제 한국 물을 조금 줄이거나 뭐 이제 채권을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 펀드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 보험적 자산 배분 때문에 국내 증시를 매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 보고 다시 들어오는 측면 오히려 그래서 과거에는 외인들이 환율과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레깅을 두고 외국인들이 좀 이런 펀더멘털 기반으로 조금 뒤늦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액션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올라갔을 때 환율하고 또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익 임팩트가 워낙 컸지만은 그래도 환율과 함께 들어왔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전체적인 탑다운 컨셉에서 빅테크의 어떤 그 실적과 함께 환율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혜 이런 것까지 세 가지의 어떤 그 뭐 약간 삼위일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한국 기업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그래요. 하고 있고 올해 YTD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경수 위원 안지도 이제 거의 한 10년쯤 되는데 100%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신하세요. 신중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바야흐로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2017년도에 있었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는 반도체를 차치하고 어떤 업종들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때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사이클이 초반이냐 후반이냐 요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때마다 같이 올랐던 섹터들이 좀 달랐습니까? 일단 반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막대 그래프는 분기별 반도체 영업이익이고요. 요때 당시가 이제 슈퍼사이클 과거 대비해서 더블이 났던 네. 그런 시기 2017년도부터 18년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승 사이클의 전반부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50% 반도체 매수하고 50% 인버스 샀을 때 그 성과거든요. 그 초반에는 좀 좋다가 후반전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이게 조금 뭐 급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슬로우 다운하면서 여기서 매기가 퍼지는 거죠. 요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IT 부품 쪽들의 성과가 좀 좋았고요. 네. 요때는 근데 거의 전 업종군들이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소형주가 좀 좋았던 측면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업종이 좀 매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좀 약간 그래프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가전, 뭐 하드웨어, 증권, 뭐 보험, 디스플레이, 은행, 건설, 상사 이런 쪽이 실적이 좀 좋았던. 잠깐만요. 저 때 조선은 보이지도 상당히- 않네요. 예. 조선은 그때 당시에는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하고 이 규모가 상당히 좀 달랐을 겁니다. 당시에는 뭐 이제 연간으로 뭐 1조 원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흑자 전환하는 것에 흑자 전환이 되게 컸었던 거예요. 네. 당시에는 꾸준하게 뭐 5, 6년 계속 적자를 보였다가 이때 당시에 흑자가 되면서 조선업종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측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하고 이익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종목의 어떤 매기 효과가 있었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그러니까 2년 사이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반 1년 동안은 반도체가 좋고 그 뒤에 1년 동안에 어찌됐건 이익이 상향 종목 때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종목의 어떤 그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의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반도체 이익 상승이 중소형주라든지 여타 업종군들의 매기가 퍼지더라라는 측면도 우리가 서서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참고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가전하고 2차전지, 화학, 기술 하드웨어, 정유, 디스플레이, 철강, 항공, 조선, 제약바이오, 전기장비, 방산 뭐 상호 미디어 이런 쪽 상호 미디어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계 네.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이익 그로스가 좀 높은 쪽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약간 시간이 부족한 것을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내년에는 기관들 장세가 온다 이렇게 기관 보고 있습니다. 장세요? 기관 장세요.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매수도 많이 하겠지만은 펀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국내 증권형 설정액이 설정 금액 자체가 지금
80조 원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수준은 과거 펀드 붐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지금 펀드 가입 설정액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뭐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보험료율 올라간다. 올해 200조 원 벌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총 자산 규모를 지금 한 1,45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17.2%인데 과거의 어떤 그 컨셉 지금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수익 보험료, 기금 수익 이런 것들 다 과거 수치입니다. 지금 다 현재 주가 오르는 거 다 반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총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컨셉에서 국내 주식의 규모 자체가 이렇게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더라도 어떻게 되죠? 국내 주식 규모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얘기는 비중을 낮추더라도 지금 총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임팩트가 특히나 25년도에서 35년도가 가장 강합니다. 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수익 올해 200조 번 것도 추가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기본의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과거 보수적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보면 이제 10년 동안 국민연금이 100조 이상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은 13%로 낮추겠다라는 것은 기존의 계획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정부의 어떤 입김보다는 운용력들 뭐 거기에 이제 뭐 교수들 이런 컨셉 연금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의 어떤 흐름들이 센티먼트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의 13%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들은 온리 실적입니다. 온리 실적. 기관 투자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종목을 분석을 해서 내가 퀄리티 있는 종목군들, 뭐 히든 밸류를 내가 찾는다. 이런 컨셉의 버텀업 베이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적 리레이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수치는 뭐냐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과 해당 팩터에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랭킹이 있잖아요. 네. 이걸 매치시켜 본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해당 팩터마다 어떤 매치도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특히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다거나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거나 고배당인 종목군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은 기관 장세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팩터들을 우리가 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은 게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사셔야 되는 거고 목표 주가 올라가는 게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사야 되는 거고 배당이다. 지금 자동차하고 은행이 뭐 증권이 배당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사는 컨셉이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한데요. 그 기관들의 순매수 금액이 코스피의 순매수 금액이 뭐 올해 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디테일하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을 순매수 전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요게 저는 이제 쭉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관들이 3개월 동안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개월 이상 매수한 종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에는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저는 기관 빈집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네. 기관들이 많이 사면 지금 국민연금이 환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 신고한 종목들은 오히려 좋지 주가가 않다, 안 좋다. 좋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완전히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기관 투자들이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네. 지금 국민연금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에도 나오겠지만 중수용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희망적인 수급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73% 넘는 거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영업이익률 고무적이죠.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조만간 열립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6대 4더라고요. 당일날 한국 증시가 올랐을 확률 60%, 최근 10분기 동안에 떨어질 확률 40%. 자, 장 초반보다 오늘은 장 후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조정을 살짝 받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전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생각지도 않게 또 높이 떠버리면 떠서 시작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따라가야 좋을까요? 될까요? 올라갔을 때 따라가야 되냐. 아마 이렇게. 애프터 뭐 사전보다 5% 정도 지금 일단 않겠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5%, 또 6% 이상도 급등을 하기도 했고 지금 저는 뭐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가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쪽이 그쪽이란다면 그쪽이 맞기도 하고 물려도 반도체 물려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라는 그쵸. 게 있죠. 네. 그리고 기간 연말까지. 분할 매수도 있습니다. 네? 기간 분할 매수. 기간분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말고 한 달 후, 뭐 세 달 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게 의미가 좋죠, 있는 것 좋죠. 같아요. 가장 우리가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제 현금 보유 비율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네. 급할 거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점진적인 매수를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6대4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통계적으로는 쿼트적으로는 60%가 좋다라고 보면 가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고점 오늘뿐만 대비해서 많이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동접수가 2만 1,000분을 넘어섰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3분기 실적 발표 매출과 또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1.3달러 EPS를 기록을 했고 실적이 예상치 상회도 중요하지만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4분기에는 지금 650억 달러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도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기업들 언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CFO가 컨퍼런스 콜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 뭐 세일스포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덕분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실적이 저렇게 좋았던 건 주가는 팔란티어도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요. 이 밖에도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뭐 코어비브도 9%, 네비우스 9.6%, 아이른 등의 종목들도 10% 안팎의 현재 애프터마켓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 뭐뭐 덕분이다. 저 얘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여러분 다 아시겠처럼 네. 지분 투자 엄청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기업 저기. 저기요. 오픈 AI와의 계약 내용은 아직까지 픽스된 부분은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제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냐 마냐 뭐 이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계약에 대한 사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잠시 후에 열리는 국장에서도 파인티 넘치는 오늘 빨간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